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미국 증시 정말 알 수가 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아직까지 이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이 고용지표도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잦은 매매보다는 쉬어가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자 중에 한 분은 한 달에 한 번만 이 주식 거래 앱을 깔아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다시 앱을 지워버린다는 분도 계신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매일매일 들여다봐도 마음만 흔들릴 뿐 주가 상승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중장기 투자 시에 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또 장이 빠졌는데요. 다우지수는 0.17%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84% 하락,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92%나 빠지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이 매파적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죠.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되는 이 나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이 테슬라와 디디 추싱 등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11월 신규 고용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월가의 기대치를 한참 밑돌면서 안 그래도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고용 부진과 실업률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부진한 11월 고용 건수로 인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오미크론이 11월 말부터 이슈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상 12월 이 고용 건수 발표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게 되겠죠. 자, 하지만 11월 이 고용 건수도 21만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55만 건의 2배 넘게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로 인해서 미국의 4분기 이 강력한 성장세도 다소 꺾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 정확한 정보나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불확실성으로 12월 경제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이 조기 테이퍼링 종료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불안하고 불확실성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미크론의 영향력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회의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14일과 15일에 정례 회의가 있죠. 다음 주 수요일쯤 연준의 생각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때까지는 이 불안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까지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주리 은행가 협회 연설에서 경제활동이 일반적으로 견조한 상황에서 2021년 미국 인플레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을 했다면서 이런 사항들은 FOMC가 다가오는 회의에서 이 부양책 철회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도 있지만 현재 미국 내 다른 경제 지표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모든 초점이 12월 이 FOMC 회의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당분간은 큰 변동성에 마음 꽉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디디 추싱을 비롯한 바이두와 JD.com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 나스닥의 하락세에 힘을 보탰는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이 중국의 디디 추싱이 최근에 이 중국 정부의 제재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중국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상장을 자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홍콩 상장 준비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중국 정부의 압박에 못 이기고 이 홍콩 상장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중국 정부의 무서움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자, 지난 6월 30일 알리바바 이후 중국 기업으로선 뉴욕 증시에서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에 성공을 했었죠. 자, 이후에 중국 정부가 국가 데이터 보안, 국가 안보, 공익 우려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고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위반으로 모든 앱스토어에서 이 디디 추싱 앱을 제거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주가는 이 공모가 대비 45% 이상 폭락한 상태이고요. 결국엔 미국에서 철수까지 선언을 하게 된 건데요. 자, 아무래도 디디 추싱을 비롯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징동닷컴 등 미국에 상장된 인터넷, IT 기반 기업들에 대한 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이 정보가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과 선을 긋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자, 중국 정부는 지난 7월에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자국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 이 해외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반드시 국가안보 위해 요인이 없는지 사전 심사를 받게 하기로 했죠. 사실상의 해외 상장 금지 조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역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디디 추싱의 상장 폐지로 인해서 바이두는 7.71% 하락, JD.com도 7.71% 하락하는 등 자, 미국 내 상장된 이 중국 기업, 특히 인터넷 정보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나 중국 기업 투자 시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특히 2차 전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제조업 분야는 인터넷 정보 기업들과는 다르게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테슬라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6.42%나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와 함께 중국에서 생산된 이 테슬라의 모델 Y 21,599대를 리콜한다고 밝히면서 주가의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의 스티어링 너클이 설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극단적 힘을 받을 때 변형되거나 끊어져 운행 제어에 영향을 미쳐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리콜 사유를 밝혔는데요. 자, 핸들 조작과 관련된 수정 조치건이죠. 자, 그나마 배터리 이슈가 아니라서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체 글로벌 매출의 25%를 중국 시장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죠. 그래서 테슬라에서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는 12월 9일날 일론 머스크의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어서 사이버 트럭과 이 주식 분할에 대한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 악재를 딛고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최근에 이 중국 상하이에 제2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미중 무역 전쟁이 살벌한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기업에 대한 이 중국 정부의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자, 중국 정부는 왜 테슬라와 같은 완성차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걸까요? 자, 테슬라는 올해 3분기까지 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전기차를 중국에서 팔았는데요. 자, 그와 함께 상하이 공장에서 테슬라 전기차 생산의 절반가량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테슬라와 이 중국 정부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뭐 서로 윈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원래 중국 내에서 이 자동차 기업은 무조건 이 현지 기업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해야지만 중국 내 생산 공장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이 공산주의 경제의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런 중국이 2018년 테슬라 투자법을 발표했죠. 자동차 기업도 합작 법인이 아니라 외국 기업, 독자 법인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며 저금리 대규모 대출과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와 함께 시진핑 주석은 이 중국이 전 세계 기술 혁신을 선도할 것이며 세계 산업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선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이 중국으로의 진출과 함께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생산 거점으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중국 역시 세계 최고의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를 이 안방에 두고 지켜보면서 기술 혁신을 하겠다는 건데, 최근에 이 중국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인을 상대로 수집한 이 모든 정보통신 데이터를
중국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국 외 지역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무조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내에서 수집한 이 통행 기록 등의 데이터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정보 등 모두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 셈인 건데요. 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포부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배터리를 중심으로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패권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ATL과 BYD 등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역시 우리나라 이 배터리 3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패권을 쥐기 위해서 칼을 뽑아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인 거죠. 2차전지 배터리 전쟁은 말이죠. 자, 아무튼 올해 전기차라는 화두가 던져졌고 씨앗이 이미 심어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싹을 틔우기 시작을 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이나 전기차를 비롯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에 속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메타버스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플랫폼과 반도체가 주목을 받게 되겠죠. 자,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갈 이 산업들이기 때문에 역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주가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와 연준의 이 조기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과 2차전지 산업만큼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영상은 오늘도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